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구혁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4월 24일 방송입니다. 자,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는다고 녹화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혹시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외국계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소시에테 제네럴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물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일각에서 돌고 있는 것은 CFD는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예요. 신용 빌리고 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거 반대 매매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는 반대 매매가 만약에 나온다면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부족이 생겼을 때 나오는 게 바로 반대 매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그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대 매매 나왔다고 하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 쪽에서 급하게 매물이 나오는 걸 봐서 종목 수가 작아서 그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소형 사중에서 외국계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급하게 돈을 만들어야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 원인은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파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찜찜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 특히 지난 주말 전후로 해서 우리 컨트롤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왔죠. 소버린 리스크라고 얘기했죠. 국가 위험. 지금 대놓고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쪽에서 거의 험담을 하는 그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에 우리가 자칫하면 살상 무기를 적군들에게 대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고, 중국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아야 되는 양안 문제, 대만 문제를 또 건드려 가지고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뽑았으니 예, 책임지고 고통을 받아야죠. 좀 예전부터 그 얘기 했습니다. 주식하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주식 투자자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들 다 감내하셔야 되지 않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까지 갔으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올랐는지 기대가 됩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 그렇습니다. 자, 시작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20포인트 마이너스고요. 코스닥도 13포인트 마이너스였습니다. 외국 투자들이 346억 순매도 했는데, 장 종료 직전에 한 1000억 정도 순매도 했었는데 매도 규모를 줄였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를 했고, 환율은 6원 60전 올라갔으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컨트롤 리스크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을 먼저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판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제가 이제 투자 심리 90에 들어갔을 때 투자 심리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투자 심리 조정 받는 그 양태는 다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툭툭툭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 60이 됐어요. 60.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심리 조정은 마무리돼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0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한 40, 50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하고 밀리고 그런 상황들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시간대별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장 종가 들어가기 전에 1000억 순매도였었는데, 말미에 저기 그 300억 순매도니까 그 사이에 한 700억 정도 순식간에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업종별로 매물을 나온 걸 보면은 집중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사고 팔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하게 고민할 것은 없고, 금융투자 쪽은 인덱스 매매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차트를 보면 일봉상으로 20일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봉을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MACD가 꺾어져 내려가니까 이거는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봉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이격이 커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월봉을 보면 이제 역시 20개월 봉에 지금 계속해서 눌리는 상황인데,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MACD 움직임으로 보면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밀리죠. 뭐 그 미국 가서 그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건질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2차 전지들도 지금 종목별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자, 메리츠 금융지주는 메리츠 금융지주 자체 내에 뭐 증권, 보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문제 때문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밀리는 것은 CJ가 지금 SG 쪽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SG 쪽에. 그렇죠. 거래원으로 보면 맞잖아요. SG에서 19만 7천 주를 갖다 퍼붓고, 이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받은 거는 이거 외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업하면서 또 들이받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코스모신소재, 키움증권,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 퓨처M 등등 2차전지 지주들도 좀 하락한 게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DOU나 레이크 머티리얼스, 그리고 포스코 엠텍 이런 건 괜찮았지만, 선광이나 하림 지주, 다우데이터, 인텔리안테크 이런 것들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테마주들은 오늘 환경 관련주들이 좀 좋았어요. 환경은 뭐가 있어요? 코트렐, KC 코트렐이 상한가 같군요.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배출, 그리고 LED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고, 밀리는 것은 도시가스는 뭐가 있나요? 서울가스, 삼천리 하한가 들어가고, 이것들도 지금 SG 쪽 종목이 되겠죠? 그렇죠? SG에서 팔았어요. SG에서 이런 상황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외 변수를 잠깐 볼까요? 해외 변수 보면 원유는 단시간 좀 내려오고 있고, 달러의 가치는 일단 횡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금값은 꼭지치고 살짝 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이 대가리를 들고 올라가니까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오늘은 좀 제어받았고, 그리고 발표되는 지표 4월 24일이니까 특별한 거 없네요. 그렇죠? 시카고에는 전미 경제활동지수, 댈러스 여는 제조업지수 이런 것들 좀 발표되는데 크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내일 컨퍼런스 보드 쪽에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는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특별한 뉴스는 없지만 요즘에 뉴스가 할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정부를 까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이럴 때는 기사에 안 써버리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SG증권발 매도 폭풍에 0.8% 밀려왔다. 자, 코스피가 하락한 건 실적 시즌 진입, 미국이 개인 소비 지출 등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고조된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울투자증권 등이 하한가를 갖고, 근데 이게 이 CFD 매물출회 등이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급락했으면 모르겠는데 안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세핀 거 주문 실수냐, 그것도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내부적인 사정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중 분쟁 우려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그렇죠. 이거는 뭐
아무래도 저기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 하락했다. 휘말릴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 게 아니라 벌써 휘말려 있죠. 아닌 듯이 기사를 써. 두 개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 중국 판매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 때문이었다. 아니 지금까지 뭐 법안 다 만들고 해놓고 뭘 그래요. 아무튼 어렵다. 자, 속절없이 떨어지는 원화값 달러 환율 1330원 중반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환율은 미국 긴축 기조 장기화가 되고 위안화는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떨어졌고, 그게 아니고 수출 부진과 무역 수지 적자 지속에서 지정학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약세 현상이 이게 야마로 올라와야죠. 이게 헤드라인으로 올라와야죠. 그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그런 저기 능력도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연금하고 달러 수합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다. 국민연금만 털어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미국 은행 위기 아직 진행 중. 중소은행 자금난 지켜봐요. 제가 볼 때는 이거하고 SG 쪽에 매물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난달 중견은행 연쇄 파산을 겪은 미국 금융기관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록 우려했던 대규모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소은행 예금주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단기자금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MF 같은 것들 은행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IMF 쪽으로 옮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금이 움직일 때는 항상 그 이면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불안하죠. 돈의 속성은 불안한 데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나왔잖아요. 외국계 증권사 대량 매도의 하한가 종목 속출. 이상거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확인 안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창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창구를 쓰게 되면 알려지게 되는데 여기 외국계는 SG증권 같은 경우는 큰 증권이 아니에요. 외국계 규모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대로 나온 것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도 뭡니까? 허위 공시로 주가 조작 김무동 조강 IRI 대표 구속 기소 이게 공시를 허위 공시를 했다는 거예요. 허위 공시. 예. 그러니까 자기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 기업을 다수 인수합병하면서 허위 과장 공시로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회사 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거 대통령 마누라가 이따 짓을 해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하겠죠.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직접 투자에 지친 개미들 로보 어드바이저 운영이 5년새 300% 올라갔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광고 같아요. 광고. 자, 로보 어드바이저 운영 금액이 5년새 300% 넘게 늘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에 피로감을 느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로 프라이빗 뱅커 시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업 이름들이 나오면서 하잖아요. 이런 현혹되지 마시고 로봇이라고 해서 AI죠. AI가 한다고 해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투자 원칙도 휴먼 저지먼트 사람의 어떤 판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좋은 기업 사서 장기 투자해서 수익 남기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속지 말자. 자, 지난주는 제가 매우 바빴습니다. 외부 강의, 특히 은행 직원들 교육을 계속해서 한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들어온다고 방송을 못 올리는데요. 이번 주는 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열심히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하지만 뭐 제가 이야기한 그 전체 그림에서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점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